기자수첩 넘어가죠. 안성용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성용 기자는 오늘 복장은 편하게 하고 오셨는데 투표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아직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제 해야죠. 가서. 하실 거죠? 예.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실까 궁금한데. 저도 그 투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청와대 출입한 이후로 투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예. 다른 청와대 기자들 어떻게 투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투표를 하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합니다.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아직은 안 했고요. 제가 이제 일정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안상이라서 아직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은 청와대 뒷얘기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통. 예. 참 그 후보 시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화두 아닙니까? 소통.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언론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은 저도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 점에서는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게 밀봉 논란을 낳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 전 대변인이 인수위 시절에 인사안을 밀봉해서 가져와서 현장에서 뜯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호처럼 밀봉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기 전이지만은 이 윤창중 전 대변인은 사실은 이런 밀봉이다. 밀봉 윤창중 이런 얘기를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제 전화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투톱 체제 아니었습니까? 김행 대변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행 전 대변인은 윤창중 전 대변인보다 아주 전화를 더 잘 받았고요.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 전화 받아서 궁금증 해결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새는 대변인이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홍보수석도 전화를 안 받고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들도 역시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전화를 상황입니다. 안 받는다? 무슨 일입니까? 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것은 꽤 됐는데 잠수사 일당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잠수사가 일당이 얼마고 시신 한 구 수습할 때마다 얼마다 이 발언했다가 혼쭐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화를 이제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아마도 당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근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윗선에서 전화 받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기자들의 전화를 안 받는다. 이것은 지금 언론을 대하는 청와대의 인식, 그러니까 청와대의 언론관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변인 그렇고 홍보수석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별적인 취재가 청와대의 취재가 지금 사실상 막혀 있는 셈입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아침에 비공식 브리핑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알맹이가 없고요. 대통령 일정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청와대발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은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오는 게 거의 없고요.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살펴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여권 핵심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청와대도 뭐 여권 관계자, 여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여권 핵심,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청와대를 사각형으로 봤을 때 맨 오른쪽 앞쪽에 청와대가 기자들의 출입 공간이 이제 춘추관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나 비서동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자들이 이 비서동을 이제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이제 2차례 정도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그랬고요. 참여정부 때부터 이게 막혔다고 합니다. 출입이 금지됐어요. 참여정부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이 이제 취재는 안 하고 그 기자실에 죽 치고 앉아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반발이 좀 상당히 반발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그래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전화 통화는 됐고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전화도 가능했고 또 수시로 자유롭게 외부에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소통이 기자들과의 소통도 끊어졌을까? 이거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결정되지 않은 내부 논의 사항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단적인 예가 기억하실 텐데요. 촉새 발언입니다. 2011년 12월에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었는데요. 비대위원 인선을 앞두고 일부 인사들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었는데요. 누구누구가 비대위원 될 가능성 높다. 뭐 이런 기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촉새가 나불거려서 이런 얘기가 나섰습니다. 맞아요. 이 철통 보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철통 보안을 강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밑에 비서실장, 뭐 총리, 장관, 수석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감히 누가 이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뭐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나홀로 인사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 불통 인사 얘기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정권 초기에 그 줄줄이 인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통 인사, 나홀로 인사 이런 그런 이제 독단적인 스타일이 빚은 인사 참사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허니문 기간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피해 의식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도 뭔가 이야기하는데 좀 주저하게 되고 민감할 땐 전화 안 받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여태까지 쭉 이렇게 되어왔던 것이 아니고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이후로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옮기면서는 하루에 2차례씩 그 브리핑을 좀 했고요. 비공개 브리핑이긴 했지만은 그 브리핑을 좀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 돌아가는 상황을 언론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민경욱 대변인 체제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말실수를 좀 하면서 좀 다시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미국 백악관 얘기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제 한 언론사에 미국 특파원이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변인을 이제 교체했습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이었었는데, 제이 카니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불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오늘은 발표하기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가장 내가 가까운 친구와 관련된 일을 알려야 해서 이제 씁쓸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변인 교체 사실을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파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끝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뒷이야기를 늘 전해주고 있는 안성용 기자. 기자 수첩 오늘 감사드리고요. 가서 꼭 투표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